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부류가 뭐냐면요. 바로 염치가 더럽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표하며 당연하다는 뜻이 받아먹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전혀 없으면서 뻔뻔하게 더 내놔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염치 없는 사람의 표본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요? 우리 시모는 공짜라는 게 붙으면 환장을 하고요. 어디를 가도 뭐든지 하나 더 서비스를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없이 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아니랍니다. 본인들이 평생 열심히 일자리를 놓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축도 해두고 노후 준비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아껴 모아서 나중에 무덤 갈 때 들고 가시려고 그러시냐고 제발 공짜 타령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은 말뿐이지요. 평생을 이렇게 공짜 찾아다니면서 아껴서 살았기에 돈을 그만큼 모으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었던 거라면서 여전히 궁상 맞은 짓은 다 하고 다니십니다. 정말 같이 다니기 쪽팔릴 정도로 거지 근성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한두 번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처럼 마트 시식 코너에 가면 저희 시무아의 마트 직원 옆에 서서 시식이 나오는 족족 옆에서 뽑아먹고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이런 즉석 음식 얼마 안 하니까 사듯이 자꾸 말을 해도 듣질 않은 분입니다. 여기서 있으면 공짜로 한 봉지, 두 봉지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돈 주고 사 먹냐고 직원 옆에서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쪽팔림이 찾아오는데 왜 항상 쪽팔린 건 제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사건을 저지른 게 있는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넋두리를 할 겸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사연을 적는 내내 제 손가락이 떨려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저희 시어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에 고민을 더한 끝에 고깃집을 오픈하시게 되었어요. 평생 장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부모님께서 막상 실제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는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가게 운영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계셨고 저도 남은 시간에 도와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썼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 딸을 데리고 온 손님이 계셨어요거든요. 그땐 딸의 겸손함에 정말 감동받았지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없는 두 분이셨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자영업을 선택하신 것이었어요. 평생 각자 핀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력을 작성하셨던 회사원이셨던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내주는 재미로 사셨던 우리 어머니. 두 분이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고심 끝에 인테리어도 하시고 메뉴도 정하시고 체인점이 아닌 본인들의 가게를 차리게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지긋하게 찾아 정년퇴직을 하게 되셨고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자니 까먹는 돈이 아깝다고 하시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저희 아버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어렵게 사셨고 완전히 본인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셨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정말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서 공부를 하셨고 정년이 보장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끝까지 버텨내신 분이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항상 배가 고팠던 저희 아버지는 평생의 꿈이 고기를 양껏 먹는 것이었다고 했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자랐는지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결국 퇴직을 하신 이후에 퇴직금으로 그 꿈을 이뤄보시겠다면서 어머니와 상의 후에 고깃집을 차리신 겁니다. 물론 그때 저희 아버지도 전혀 모르셨겠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사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다들 그렇잖아요. 고깃집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 장사들도요. 아무튼 저희 친정에서요. 고깃집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황당한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과 나름 사이가 좋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늘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의 집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각자 자기 부모님을 잘 챙기면서 효도하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저는 저의 친정에 그렇게 해왔고 시댁에는 해야 할 도리만큼은 잊지 않고 지냈단 말이에요. 저에게 정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은커녕 아예 남이 악이다 하면서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글쎄, 저희 시어머니가 그 공짜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집에서 고깃집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뻔뻔하게도 자주 방문을 한다는 것이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무려 무전 취식을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버티고 지냈다는 거죠.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요. 여기서 더 환장할 만한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본인 친구들을 죄다 끌고 가서 공짜 밥을 그렇게 처먹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시면 더욱 황당하실 텐데 친정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무려 시어머니 친구가 저에게 말실수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제가 시댁에서 미움을 받을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소가리만 몇 년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찌나 속이 상하고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리던지. 우리 시어머니도 정말 여우인 게 뭐냐면요. 자기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의 친정 가게에서 공짜 밥을 당당하게 먹어놓고는 저에게는 속이고 말을 안 해버린다는 게요. 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뭐 했냐고요? 당연히 몰라 떼어지는 생각해보면 시부모님한테 평소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인간인데의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나 싶긴 하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하루는 제가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부르더라고요. 시댁으로 오라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댁으로 갔죠. 시댁이 이상하게 시끌시끌하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친구들 4명 정도가 와서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낮부터요. 뭐 때문에 부르셨나 싶어서 술을 한 잔해서 얼큰하게 취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저한테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전화로 말씀하시지 그랬더니 이미 시어머니는 술 때문인지 뭔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해롱해롱해 했고 시어머니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 식당 말이다. 거기 밑반찬으로 나오는 김치 어디서 사오는 거니? 김치 맛이 너무 좋더라고. 식당에서 김치를 공장에서 사온다고 하던데 그 김치 주문할 때 나도 좀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저는 그 시어머니의 친구분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대화 자체를 아예 처음에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되물어 보았습니다. 식당이요. 무슨 식당이요? 김치는 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너네 친정에서 거기동에서 고깃집 하는 거 아니야? 거기가 니네 부모님이 하는 식당이라고 하던데. 저희 친정에서 하는 식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구매할 수 있냐는 말을 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서 하고 있는 식당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워서 시어머니에게 혹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다녀오셨냐고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시어멜니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친구분에게 화를 버럭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는 왜, 부담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사돈댁 식당에 간 게 뭐가 자랑이라고 시어머니가 은근히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또 시어멜니가 저희 친정 식당에 매출을 올려주려고 친구들을 다 끌고 가서 식사를 한 번 한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엄청난 짠순이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굳이 옆 동네에 있는 저희 친정 식당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은근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멜니 친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김치까지 전부 저희 친정 엄마가 존스 담그시는 거예요. 그렇게 맛이 있으셨어요.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려서 다음에 다시 뵙게 되면 조금 가져다 드릴게요. 아마 정말 내가 그 김치 시원한 맛을 잊지 못해서 또 그 식당에 다녀와야 하나 고민을 했다니까. 며느리가 성격이 시원시원하니 좋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나중에 꼭 까먹지 말고 나한테 김치 갖다 줘야 해 알았지? 그러면서 다들 깔깔거리면서 오는데 분위기가 한껏 오랜 터라 그냥 한 말에도 신이 나는 상태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아예 짐작도 하지 못했고요. 제가 참 바보 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데 제가 왜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태도만 보고 저희 친정식당에 음식을 팔아주러 간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아직도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그대라도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냅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필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 친구들이 저희 친정식당의 반찬들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칭찬해 주시기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 상태였어요. 다음 날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죠. 엄마, 김치 새로 담갔다고 했나? 이번에 나 김치 몇 포기만 좀 싸줄 수 있어? 왜 내가 지난번에 준 김치 양이 꽤 됐을 텐데 그 많은 걸 둘이서 벌써 다 먹었어? 김치 준 지 얼마 안 됐잖아. 웬일이니? 아하,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구가 엄마 식당 김치가 그렇게 맛있었다고 칭찬을 하잖아. 어디 공장에서 사온 김치면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해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손수 담근 김치라고 우리 엄마 손맛이 기가 막힌다고 했지. 그런 친척까지 들었는데 조금 나눠드릴까 싶어서 일부러 친정엄마 듣기 좋으라고 우리 엄마 손맛은 인정이지 하면서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길래 요즘 일이 많이 바쁘신가 그런 와중에 김치 담그는 걸 도와주는 딸도 아니고 매화는 달이라니 좀 그런가 싶어서 멋쩍어 하고 있었어요. 만약 친정엄마가 김치 담그는 걸 도와달라고 했더라면 사실 기꺼이 가서 도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나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친정엄마가 저를 부려 먹으려고 하진 않으셨지요. 갑자기 소화기 너머로 친정엄마의 긴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너한테 김치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디. 그래, 뭐 어쩌겠니? 알겠다고 전해드려라. 저는 순간 친정엄마가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소리를 하시나 싶었죠.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뭔가 달라고 했던 게 있었나 싶어서 머리를 막 돌려봐도 생각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냥 친정엄마에게 김치가 맛있다고 칭찬을 하도 하시길래 내가 먼저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엄마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렸죠. 그러니 친정엄마도 저에게 그 상황에서 가져다 드리겠다는 말 말고 뭘 더 할 수 있었겠냐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식당 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욱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예민한 성격이 결코 아니시거든요. 평소와 같으면 본인 음식을 칭찬해 주었다는 기쁨에 김치 말고 다른 반찬도 써서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너무 친정을 살피지 않았던 것 같아 반성이 되었어요. 엄마가 예민하신 상태일 텐데 제가 너무 속없이 군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친정엄마가 금방 또 김치를 싸주시겠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왜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구들에게 결국 친정에서 싸온 김치를 나눠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를 또 시댁으로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시나 싶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한달음이 달려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그 사돈 식당에 갔다가 거기 창아지가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장아찌 좀 어두울 수 있니? 날이 더워서 그런지 물 말아서 그거랑 먹으면 이게 딱 좋더라고요. 요즘 도톰이 입맛이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거면 밥 한 그릇 뚝딱이겠죠. 저희 친정가게 또 다녀오셨어요? 언제 또 가셨어요? 저한테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러면 서비스 좀 달라고 했을 텐데요. 어차피 사돈이 내 얼굴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뭘.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사돈 가게에서 모임을 좀 했거든. 아예 아무튼 그 장아찌 가져다 줄 수 있지네. 엄마한테 혹시 넉넉하면 좀 나눠주실 수 있냐고 물어볼게요. 아무래도 식당 반찬이다 보니까 이미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정도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얼른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김치 때 친정엄마의 기분이 예민하셨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전화로 부탁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일부러 친정식당에 방문을 했어요. 반가워하는 친정엄마께 이번에는 장아찌를 조금 나눠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인성이 팍 굳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장사 때문에 예민하신가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참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며 입을 여시더라고요. 이에 내가 진짜 치사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너네 심어보고 우리 가게 좀 그만 오라고 해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친구들까지 다 끌고 가서 모임했다고 자랑을 하던데 손님이 많으면 매출도 오르고 좋잖아. 단골도 생기고 엄마랑 아빠랑 가게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만큼 좋은 손님도 없다고 했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너네 신부가 그러지. 매번 와서 제값 주고 고기 사 먹고 간다고 정말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순간 번뜩 스치는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모가 대단한 짠순이의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이요. 조금 보태서 장례식장에서 구조내지 않고 육개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지 않을 만큼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당연하게도 사돈의 가게이니까 시어머니가 제값을 주고 음식을 시켜 먹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친정엄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제서야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가게에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희 시어머니가 시식 코너를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맨날 공짜로 처먹고 다른 손님들이 먹을 시식까지도 본인 입으로 쑤셔넣는 사람이라 시식 코너 직원이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먹고 가시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뭐든지 쿠폰으로 할인을 해달라고 우기거나 정관의 가게에서도 단골이라고 우기면서 서비스를 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사돈의 가게에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었을 리가 없는 거죠.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은훈하면서 자연스럽게 돈 안 내고 튀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친정엄마께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았어요. 엄마, 혹시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돈 한 푼 안 내고 친구들까지 다 끌고 와서 무전 취식을 했어. 내가 쪼개 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우리 딸이 난처할까 봐. 아이고, 너네 시모가 여태까지 찾아서 이 공짜로 먹고 간 고깃값이 얼만 줄 아니? 내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하고 계산도 안 했다. 근데 한두 번 안 받으니까 매번 호인 줄 알고 찾아와서 무전 취식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 시모가 얼마나 자주 와서 공짜로 고기를 먹었길래 우리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지? 아, 나 겁나려고 그래? 내가 매출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글쎄, 아니 2천만 원어치가 넘더라. 초반에 계산 안 한 것까지 치면 훨씬 더 될 거야. 아니 2년 사이에 2천만 원이 말이 되니 저는 정말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2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먹고 튀었다는 사실을요. 아니, 삼겹살 1인분에도 12,000원인데 그럼 도대체 몇 명이서 얼마나 찾아와서 몇 인분을 해주고 갔다는 건지 계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저희 친정엄마가 이왕 털어놓는 거 속 시원하게 털어놔야겠다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절대로 혼자서 오는 법도 없다. 아이 한 번 오면 자기 친구들이랍시고 단체 속에서 떡하니 앉아서는 8명에서 10명이나 되는 인간들을 끌고 오는데 아이,
어쩜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염치가 없니 계산이요. 라는 말을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공짜로 먹고 가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고요? 아, 나 정말 믿었지가 않아. 그뿐인 줄만 알아. 처음에는 와서는 아니, 눈치만 보면서 삼겹살만 먹더니 돈을 내지 않고 가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소고기까지 달라고 하더라. 소갈비살에 양념갈비에 등심까지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도 본인 뱃속에 집어쳐 넣었는지. 엄마는 머리가 지끈거리시는지 관자놀이를 계속해서 매만지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친정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나도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신경 쓰는 게 싫어서 내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어. 우리 가게가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다가도 아니 시어머니 때문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서 아 김치가 맛있으니 달라고 하지 않나. 장아찌를 달라고 하지 않나. 그래 내가 선심 써서 밑반찬들을 죄다 나눠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다오. 정말 울분을 터트리듯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면서 제 처지가 참 불쌍해지기도 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챙겨 먹은 사람이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의 가게에 찾아와서 당연하게 무전 취식을 하고도 남는 건지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죄다 끌고 와서 먹을 생각을 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요. 정말 수치심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장아찌를 포장해 주신 친정엄마는 저에게 들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잘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엄마가 싸준 장아찌를 챙겨 들고서는 쿵쾅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보따리를 들고 가니 당연하게 장아찌를 싸웠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보다 보따리를 먼저 반기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장아찌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아, 나 지금 시간 많으니까 한번 해봐라. 어머, 장아찌 때깔이 어쩜 이리 좋지 않니? 내가 아주 잘 먹겠다고 전해주고 사돈 어른 음식 솜씨가 장난이 아니야? 어머님, 그동안 저희 친정부모님 식당에 찾아가서 매번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고기를 드셨어요. 그것도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무전 취식하셨어요. 돌아서 말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자. 갑자기 장아찌를 보면서 웃고 있던 시어머니가 눈을 아주 뾰족하게 뜨면서 저를 확 째려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무전 취식이라니? 내가 무슨 거지니? 무전 취식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을 거지 취급하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워 먹으면 버릇이야. 제가 방금 친정엄마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친정엄마 말로는 어머님께서 여태까지 돈 한 푼 낸 적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게 무전 취식이지 뭐예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뭐 땅을 파서 장사를 하시나요? 얘 좀 봐. 정말 웃기고 있네. 아니, 여태까지 공짜로 밥 잘 줘놓고 이제 와서 왜 난리야? 그리고 사돈끼리 외상 좀 할 수도 있지? 내가 돈 안 된다고 했어? 왜 상한 거야? 외상. 고작 그거 가지고 그지 취급을 하고 있어줘. 사람 무시하는 행동이야. 이거 너도 내가 우습지? 내가 내. 어깨 으쓱 시어머니야. 제가 언제 어머님이 우습다고 했어요? 제 시어머니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논점은 그게 아니라 왜 돈 한 푼 안 내고 밥을 드셨냐고요? 솔직히 막말로 사돈끼리 뭐 어떠냐. 그렇게 돈을 받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공짜로 주지 말았어야지. 내 주인들까지 싹 다 공짜로 밥 줘놓고서는 이제 와서 무전 취식이니 뭐니 하는 거 아나. 너무 기분 나쁘다. 나한테 직접 돈 달라고 하던가. 거기다가 사돈끼리 무슨 돈을 주고 받는다고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가족끼리 밥 해주면서 돈 받았니? 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더 온다고 하지? 어이가 없다. 아니, 어머님 집에서 밥 먹는 거랑 식당에서 밥 먹는 거랑 같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처음 오시는 거니까 대접할 겸 그냥 드릴 수 있었죠.
사돈 어른이니까 저희 친정엄마도 예의 차릴 겸 공짜로 대접할 수 있죠. 굳이 옆 동네까지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2번, 3번을 넘어서 지금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드시고 있다는데 어머님이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도 멈칫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그냥 한두 번 공짜로 먹었을 거라고 알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돈이 그냥 공짜로 밥 먹고 갔다 정도로만 말했겠지. 설마 2년 반 내내 공짜로 먹고 갔다, 이렇게 친정엄마가 고자질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알자마자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돈 내라는 소리를 그동안 안 했으니까 내 친구들에게 자랑도 할 겸 만날 때마다 고기로 간 거지 대접받는? 기분 들어서 좋지 않겠니? 우리 사돈이 나한테는 공짜로 밥 준다.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라. 최면도 세울 수 있고 말이야.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마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결론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럼 외상이라고 하셨었으니까 지금까지 드신 거 다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애임이 다 똥으로 나온 건데 그걸 꼭 그렇게 돈으로 받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냐? 아니,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대로 따지면 어차피 똥으로 나올 거, 밥은 왜 먹고 사는 거냐고? 똥 될 거 뻔한 게 그냥 굶을 거냐고?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침을 팍팍 튀기면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한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은 논점을 흐리는 말밖에 없으니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계속해서 시댁이 웃음냐고 어려워해야 할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앞으로 어렵게 대해 주랴 하더라고요. 돈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저한테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돈 못 주시겠다고 하시면 전 남편한테 돈 받아가서 친정에 대신 갚을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개거품이라도 물 것처럼 굴면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 내가 무슨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부자도 아니고. 아니야,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괜히 친정에다 가져다 준다는 거니? 그럼 여태 어머님께서 공짜로 드신 음식값은?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한다는 소리야? 어머님이 주실 거냐고요? 아니면 아버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돈의 친정엄마의 뜻을 정말 모르는구나. 여태 왜 말도 없이 그 긴 시간 동안 나한테 공짜로 밥을 주셨겠니? 다 너 예뻐해달라고 뇌물 주신 거 아니겠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잘해줬지 않니? 너네 친정엄마가 나한테 보여준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내가 한 발 양보해서 앞으로는 친정식당에 가는 일을 만들지 않을 테니까. 아우, 이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넘어가자. 저는 꼭 돈을 받아야겠는데요. 어머님께서 드신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이 넘는데요. 2천만 원이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냐고요? 너도 나한테 장사를 하려고 드는 거니 그거 원가가 얼만데? 적어도 가족한테는 메뉴판 가격으로 팔면 안 되지. 원가로 치자. 따져봐야 500만 원 정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 그냥 너 시집 올 때 아니었던 혼수해온 걸로 치자. 내가 원래 너한테 뭐 피코트 한 발 받고 싶었었거든. 내가 일부러 내 사정 생각해서 말 안 하고 넘어간 거야. 아, 그 돈이 그 돈이겠네. 퉁 치는 걸로 해. 그러면서 장아찌를 빼앗길까봐 냉장고에 넣어두고는 저에게 더 이상 일 없다고 집에 가보라고 등을 더미로 내쫓더라고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꼭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식당에서 먹고 간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 어떻게 할 거냐?
시어머니만 와서 먹고 간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친구들까지 죄다 끌고 와서 가게를 거덜냈다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 돈 꼭 받아내고 싶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돈 꼭 받아야 해. 여태까지 그 돈 안 받고도 장사 잘 하셨잖아. 앞으로는 가게 찾아가지도 않겠다고 하셨다며 혹시 또 가시면 그때는 계산하시겠지? 나도 앞으로는 돈 내라고 한 번도 말할게. 여태까지 먹은 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사실 그 큰 돈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돈이 어디 있겠어. 우리 아빠도 내년에 퇴직이라 노후 자금 마련하느라 돈 없어. 이해 좀 해줘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남편 역시 시모의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퇴직금까지 다 갖다 바친 가게인데 진짜 제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벼르고 벼르다가 안 되겠다, 화병이 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한번 시댁에 찾아갔어요. 근데 때마침 시어머니 집에 시어멜님 친구분들이 죄다 와 있더라고요. 분명히 사람들도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무전 취식을 한 통속이다 싶었죠. 저한테 김치가 맛있다면서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던 친구분도 계셨거든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다 계셨네요. 지난번에 김치는 잘 드셨어요. 어떻게 그동안 맛있게 공짜 밥을 드셔놓고 김치까지 달라고 뻔뻔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짜 밥 누가 공짜 밥을 먹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는 제 입을 막 틀어막으려고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너 미쳤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오버스러운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입을 틀어막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 엄마가 가게에서 공짜로 밥 먹었잖아. 무전 취식해놓고 뻔뻔하게 반찬까지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어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그 식당에서 먹는 돈 다 냈어. 아니, 시어머니가 나눠서 돈 내자고 해서 계좌로 다 이체해줬구먼. 무슨 소리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미친 인간이었다. 글쎄, 친구들한테는 나눠서 얼마씩 주면 돼 하고 자기 계좌로 받아 챙기고는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공짜로 잘 먹었수다 한 겁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그동안 그 돈 뒤에서 전부 꿀꺽한 거냐고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시어머니 친구들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거지같이 살지 말라고 욕을 한 사발씩 뱉고는 시댁을 떠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머리털이 쥐어뜯겨서 개털이 된 모습으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화를 냈어요. 아내가 진짜 앞으로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리, 꼭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까발려야 속이 시원했어. 너도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도대체 자기가 뒤에서 치사하게 돈 몇 푼 가지고 장난을 쳤으면서 그걸 왜 제 탓을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얼마나 유리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가 저랑 남편을 시댁으로 소환하셨습니다. 대충 예상을 하긴 했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이를 크게 만든 게 저라면서 저를 꾸짖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남편이 제 편을 들지는 않고 시어머니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다 지난 일이지 않냐면서 친족 부모님 가게에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격을 더 올려받아서 이익을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생색을 다 내면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로 먹음과 갚는 셈 치자고요. 저는 정말이 뻔뻔한 식구들의 태도에 치가 떨렸고 이 미친 집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꼭 복수를 하고 말겠다고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십 년을 세월이 지나도 꼭 이 일을 잊지 않고 복수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원래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서리를 내리게 하고 말겠다고 깊은 다짐을 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가게에 가는 일은 정말 뚝 끊겼지만 아무리 그래도 단박에 그 2천만 원어치의 앙금이 풀릴 리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꾸준히 기여만 엿보고 있었는데
하늘은 정말 저의 복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지 저에게 대망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속에 담아두고 살면서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었는데 저에게도 황금 같은 찬스가 찾아온 거죠. 그 사건이 생긴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해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은퇴를 하고 한동안 뭘 해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하며요. 고민을 거듭하던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식당에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을 먹은 거죠. 솔직히 저희 친정엄마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것만 봐도 아시다시피 손맛 하나는 기가 막힌 분이시라 가게 장사가 늘 잘 되긴 했거든요. 고깃집의 생명인 된장찌개도 그렇고 각종 반찬들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시는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식당 장사를 하는 게 남는 장사인 것 같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던 거죠. 은퇴를 학원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니랑 같이 24시간 프랜차이즈 해장국집인 감자탕집을 오픈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손맛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던지라 개인 사업장은 못 열고 반찬까지 싹 나오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 우리 남편이 글쎄 자기도 회사를 다니기 싫어 죽겠다면서 시부모님 가게를 오픈할 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 퇴직금을 미리 뽑아다가 시부모님 가게에 돈을 보탰고 장사가 잘 되면 자기도 하나 차릴 거라면서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직금의 전부 다 뽑아서 썼으니 제가 얼마나 화가 올랐겠습니까? 그때서야 저는 정말 남편이 남의 편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저의 복수가 끝나자마자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이 아니면 이 약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을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부모의 가게가 개업을 하는 날이 되었고 시부모 친구들이 죄다 찾아와서 뼈 해장국을 한 그릇씩 팔아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시부모가 어마어마한 쪽팔림을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개업하는 날 친정엄마와 저와 지인들까지 사람들을 모두 싹 긁어 모았어요. 당장 시간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부른 지인이 무려 50명 가까이 되었죠. 얼마나 가슴이 터질 듯이 뛰던지 시부모의 가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더니 돈을 쏟아본 만큼 해장국집 내부가 넓었는데 제 지인들까지 우르르 들어가자 자리가 거의 꽉 차더라고요. 시부모 지인들도 이미 한 자리씩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들은 일부러 감자탕도 일요일마다 대자를 시키고 인원수에 맞춰서 뼈찜에 뼈 해장국, 메뉴판에 있는 비싼 메뉴들을 죄다 시켜서 먹었어요. 남겨도 되니까 먹어보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했더니 지인들도 신나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랑 연차를 내고 일을 도우러 온 남편까지도 저희 지인들이 시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지인들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알잖아. 아이, 오늘이 개업하는 날인데 손님 들어 잘 곳이 없이 꽉 차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앞으로도 장사 잘 되시면 좋겠네요. 우리 엄마도 신이 나서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제 복수에 대한 계획을 전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꺼낸 이야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복수 타임이 돌아왔고 제 지인 중 한 사람이 감자탕을 한 입 먹자마자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아, 이거 감자탕 맛이 왜 이래? 다른 체인점에서 먹었을 때는 맛이 좋았는데 이 지점은 영 맛이 없네? 어우, 이거 짜서 못 먹겠다. 사장님, 여기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요. 아, 조리실에 계시는 분들이 모자를 안 쓰고 요리를 하나요? 위생 뭐야? 더러워 죽겠네. 새 음식으로 주시던가 아니면 이거 처리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껏 시간 내서 먹으러 왔는데 뼈찜이 다 식어서 비린맛밖에 안 나요.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비린맛 확실하게 잡아서 부탁드립니다. 각 테이블에서 불만이 하나둘씩 터져나오자
장사가 처음인 시부모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왕좌왕 난리를 치더라고요. 음식을 새로 해달라는 말에 거절도 못하고 다시 새로 해다 주겠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제 지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주 약이 바짝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나온 음식들까지도 트집을 잡으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이래서 맛이 없고 저래서 맛없고 하면서 하나하나 따지고 되니까 처음에는 정신없이 굴던 시어머니가 슬슬 정신을 차린 거죠.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테이블이 전부 다 제 지인들이라고 데려온 테이블이었으니까요. 아니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사돈 친구들이며 며느리 친구들이면 할 거 없이 우리 음식에 일부러 트집에 자꾸 그러는 건지? 개업 첫날부터 이렇게 잡음이 생기면 조은님이 앞으로 우리 가게 와서 밥을 먹겠어요. 아니, 글쎄. 음식이 맛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 친구들이 워낙 입맛이 고급이라 어쩔 수가 없네. 얘들아, 여기는 서비스도 별로다. 가자. 친정 범마의 말에 제 지인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일어나서 가게를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시아버지가 저와 친정엄마를 쫓아와서 계산서를 들이미는 게 아니겠어요. 감자탕 대자 10개, 뼈찜 10개, 뼈해장국 30그릇 해서 얼마라고 적혀있는 계산서를 들이밀면서 멀뚱멀뚱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계산서를 들이민 우리 친정엄마가 시아버지를 향해 똑똑히 말씀을 하셨죠. 아니, 사돈끼리 정도 없이 돈 받으시길. 우리 가게 와서는 반찬까지 싹 쓸어가 놓고 사람이 상도덕이 없네? 아,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단골이나 생기겠어요. 우리 같은 단골 예정. 팍팍 줘야지 라며 아이에게 하더니 또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골이나 붙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뒤이어 따라 나온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힐란이 섞인 조로 말을 한 것이에요. 아, 지금 대놓고 무전취식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넌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네 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님,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어머님이 우리 가게에서 드신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어치라고요. 그중에 100만 원만 주셨어요. 5%밖에 안 되는 가격에 음식을 드셨으니까 저희도 대충 10,000원만 두고 갈게요. 그러더니 제가 현금으로 10,000원을 꺼내서 올려두자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개업 첫날에 와서 일을 돕지 못할 망정 공짜로 밥을 먹고 도망가겠다고요. 너 지금 우리 가족이 아주 유쾌하게 보이는구나. 귀가만 정해서는 아주 위험있게 뭘 위험있게 하고 유쾌하게 뭐가 유쾌해? 너희 식구가 우리 친정에 한 행동 고스란히 돌려주는 건데 이게 무슨 취급이야? 그러면 그동안 시부모나 너나 우리 집을 유쾌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눈치를 쓱 보면서 그런 말이 아니라면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단점에서부터 끌어올린 호흡을 쫙 뱉으면서 남편에게 큰 소리를 통보했어요. 얘야, 너같이 내 노란불의 끝판왕인 새끼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나한테 말 한마디 사회 없이 퇴직금을 뽑아 쓴 것도 화딱지 나는데 뭐가 어쩌고 어쩌라고 이혼해야 해봐. 뭐 이런 일로 이혼을 들먹이고 그래. 아이 앞으로 그냥 서로 가게에 피해 안 끼치고 안 찾아가면 되는 거지야. 너는 그렇게 이혼이 쉽니? 우리 집이 손해본 건 2천만 원이야. 너희 집이 손해본 건 고자가 얼마야? 손해본 게 있기는 하고 내가 2천만 원어치 감자탕 먹으러 올 때까지 버텨볼래 한번 그러더니 남편도 시부모도 꼬리를 내리면서 시아버지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로 이혼은 아니지 않냐면서 한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해놓고 쉽게 어기면 안 된다며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기가 막혔는지 시아버지에게 따졌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앉아 있어. 이혼은 당연한 거고 당신네들 가게도 쫄딱 망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굴면 우리도 소송전으로 가는 수가 있어. 나 그동안 당신네들이 처먹은 거 장부 다 가지고 있거든. 당신들 말이야. 음식 장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짜밥에 환장하면 안 돼.
그리고는 저를 끌고 식당을 벗어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보냈고 남편은 저를 붙잡을 수 있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었으니 결국 조종기간을 통해서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어요. 시부모 가게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파리만 폴폴 날리게 되었죠. 개업 첫날에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우리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구들까지도 전부 그동안 음식점들에게 해온 갑질들이 쌓여 있지 않았겠어요. 죄다 소문이 난 거죠. 그 갑질하던 인간이 음식점을 차렸으니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말라고요. 오죽하면 마트 시시코나 아줌마까지 시어멜 니가 가게를 오픈한 사실을 알고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요.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공짜 좋아하고 어디 가서 공짜 타령만 하다 가는 곳이라니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랍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염치 없고 파렴치한 짓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남에게 상처 주면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